네, 이번에는 인터넷 그리고 게임, 우주에 대한 이야기, 이 같은 내용들을 커버하고 있는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과 함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12월의 첫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일단 보고서를 제가 연구원님 걸 봤더니 내실을 다지는 2024년이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어떤 내실을 다지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난해 네이버, 카카오가 굉장히 주가가 안 좋았는데 이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구글이라든지 메타에도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플랫폼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근데 반면에 올해로 접어들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반등한 반면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는 지지부진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많은 이유들 중 하나가 결국에는 국내 광고 경기가 글로벌 대비해서 좀 빠르게 회복되지 못한 점이 이유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이버, 카카오 모두 수익성 강화를 위해서 광고 쪽에 힘을 썼지만 광고 경기가 많이 안 올라오면서 좀 어려움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광고 쪽에서 좀 유의미한 회복 반등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보면서 좀 더 외형 성장보다는 수익성 강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 네이버 수익성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는 이 하이퍼클로버 X에 기대를 했던 투자자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개봉이라고 할까요? 오픈 전에는 막 기대감도 있고 주가에 반영도 됐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별론데? 라는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기대감이 좀 많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좀 많은 수익, 기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기대를 했을 텐데, 아무래도 서비스 퀄리티 자체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수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하이퍼클로버 X를 통해서 나온 생성형 AI 서비스가 얼마만큼의 수익화로 이어질 수 있는가, 사실상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기대감보다는 좀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말하면 내년에는 그럼 수익화 가능성이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도 당장의 유의미한 수익화에 대한 기여보다는 오히려 좀 더 광고와 커머스 쪽 매출 증대에 있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 정도를 기대해 볼 수는 있다. 그렇다면 아까 사실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하이퍼클로버 X 서비스 직접 체험해 보셨어요? 네, 하이퍼클로버 X가 이제 언어 모델이다 보니까 네. 관련된 서비스가 대표적으로 Q 서비스가 있을 것 같은데 Q 서비스는 종종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활용하시나요? 활용한다기보다는 사용한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비스 퀄리티 자체가 좀 더 커머스나 광고 쪽에 좀 더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맛집을 찾는다든지 그런 좀 특별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만족도를 10 만점 중에 점수를 굳이 주신다면? 6.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6.5점 네. 정도. 그럼 이 같은 점들을 분명히 회사에서도 반영을 할 텐데 6.5의 어떤 평점을 8까지 끌어올린다면 내년에 도움이 아니라 그래도 수익률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근데 다만 유념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생성형 AI 서비스가 완성형인 상태로 시장에 출시된 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초기 단계에 있는 버전을 이제 출시를 하고 거기에서 데이터들을 더 학습시키고 이런 발전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퀄리티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이게 한 번에 이제 어떤 시점이 지났을 때, 변곡점이 지났을 때 퀄리티가 한 번에 올라가고 이런 그림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그 서비스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점차 어떻게 보면 발전되는 과정들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이버 이야기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하면 또 카카오 이야기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개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사실상 저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미 봤는데 제가 이미 접하고 있는 개편이더라고요. 어떻게 효과 있다고 보세요? 카카오톡 쓰시면 몇 가지 이제 차이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펑 기능이라든지 맞아요. 예전부터 업데이트라든지 첫 번째 탭, 친구 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개편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오픈 채팅 탭을 세 번째 탭으로 이제 완전 개편시키는 방향으로도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러한 사업적 방향성의 이제 의미는 뭐냐면 광고랑 커머스 쪽을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확장을 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카카오가 본업 외 컨텐츠라든지 외적인 부분에서 좀 힘을 써서 매출 성장을 높이려고 했다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그리고 내년도까지 그리고 카카오톡을 통한 본업의 활성화를 치중을 하고 있는데,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아무래도 광고 쪽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사업 개편의 효과가 좀 반감됐다라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개선될 경우에는 이런 사업적인 효과가 좀 뒤늦게나마 좀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카카오가요, 네이버와는 다르게 아직은 이 생성형 AI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당초 상반기 공개해서 또 하반기로 미룬 바가 있는데 우리가 언제쯤 또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구체적인 시점은 저도 이게 언급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회사에서도 아직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언제쯤부터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내년도부터 순차적으로 나온다라고 3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카카오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AI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네이버와 다른 점은 아무래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대규모 언어 모델을 통해서 좀 큰 규모의 대규모 언어 모델보다는 좀 더 버티컬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예를 들면 커머스, 챗봇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생성형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 이렇게 버티컬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순차적으로 좀 서비스가 공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카카오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이러한 사업력 외에 또 뭐 사법 리스크라던가 그런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경영진이 상쇄 움직임 보이고 있다라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기관의 매수까지 확인이 되니까 뭐 주가가 바닥을 딛고 올라선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최근 몇 달 전에 이제 카카오와 관련된 사업적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불거졌는데 사업적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것도 사실인데 다만 여전히 사업적 리스크는 남아있긴 하지만 결국 재판 과정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들이 주가를 억누를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가시화가 됐을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주가에는 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기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업황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말씀드렸던 광고 쪽 얼마만큼의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실적으로 얼마만큼 이어질 수 있는가가 단기 이제 주가 차트에서는 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와 카카오 두 대표 인터넷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넘어가서 게임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또 연구원님 오셔서 그런지 게임주, 우주항공 쪽의 흐름도 네,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선전하는 분위기인데 사유님도 오늘 게임주 흐름 좋은데요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게임주 이야기 해볼게요. 지스타 참관하셨다고 했는데 어떠셨어요? 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지스타 2023 참가했고 지난해 지지난해도 계속 참가를 했었는데 이번 지스타 2023은 참가했던 게임 부스도 가장 많고 유저들도 굉장히 많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황리에 종료가 됐고 이번 지스타에서 좀 특이했던 제가 좀 눈여겨봤던 점은 첫 번째로는 장르의 다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실 국내 게임 시장 자체가 MMO, 모바일 MMORPG라는 특정 장르의 일변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시되는 게임들도 되게 비슷한 게임들이 많이들 선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게임사들이 모바일 MMORPG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을 이제 선보이면서 좀 유저들도 많이 즐길 수 있었던 게 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얼리얼 엔진 5라는 이제 게임 엔진 자체가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이제 그래픽들을 선보이면서 좀 눈길을 사로잡았던 부분도 재밌게 봤던 부분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올해는 상반기에 너무나 또 2차 전지, 그 중반기 갔을 때는 반도체로 수급이 넘어오면서 올해는 정말 게임주가 지지부진한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상승 모멘텀 잡아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산업 전반의 반등보다는 개별 종목 간 좀 격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캐치하면 좋겠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실적 안정성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신작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게 이 두 가지 요건들이 좀 다 갖춰지는 종목들 위주로 좀 발행이 될 것 같고 반대로 얘기하면 기존에 있던 매출이 좀 계속해서 하향되는 움직임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신작 모멘텀이 없거나 아니면 신작이 지연되는 이런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질문에는 최선호주를 이를 반영해서 꼽아달라고 했는데 일단 연구원님 보고서를 보니까 저 알 것 같아요. 크래프톤이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고서가 다 갖췄다. 실적과 신작 모두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제일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까? 말씀 주신 대로 크래프톤이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악재들이 대부분 좀 많이 해소된 게 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재들이란 크래프톤이 지난해까지 올해까지 주가를 좀 억눌러 왔던 요소들인데 첫 번째는 중국 쪽 매출이 부진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인도의 BGMI 서비스가 멈췄다라는 거, 중단됐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작이 부재했다라는 이런 리스크들이 세 개가 있었는데 중국 쪽도 최근에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BGMI 서비스도 재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작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도 상반기에도 다크앤다커, 인조이 같은 게임들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적 안정성과 신작 모멘텀까지 갖췄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 평가가 수급에도 반영이 되고 있어요. 보니까 10월부터 정말 기관이 계속해서 꾸준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2%대 흐름이 좋은데 그렇다면 차 선호주 기업까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차 선호주는 NC소프트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 반, 걱정 반.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 선호주로 이제 선정한 이유가 이제 걱정 반도 많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NC소프트를 말씀을 드리면 신작 TL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모바일 리니지 매출 하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기 때문에 4분기 때는 모바일 매출이 3분기 대비해서 비슷하거나 아니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그리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시 TL 12월 7일에 출시되는 TL 신작에 대한 기대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시 이후에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는 TL에 대한 수익을 거의 좀 많이 낮게 추정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시장의 추정에 대한 낮아진 시장 추정치에 대한 좀 더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네, 최선호주로는 크래프톤 그리고 차 선호주로는 NC소프트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게임과 두 인터넷 기업들 이야기 나눠봤고요.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